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발전배정 기술사의 문제 중에서 좀 어렵게 좀 이해가 되는 분산 손실계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겠는데, 오늘 주 내용은 분산 손실계수를 유도하는 이 내용이 아니고요. 분산 손실계수를 구하기 위한 전류의 크기, 그 전류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산 부하율 또는 분산 손실 계수를 구하는 과정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은데, 제가 수업 시간에 분산 부하율과 또는 분산 손실 계수를 구하려고 하면 요 IX 값, 이 전류 값의 크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정에 어떻게 IX 값을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이것을 이제 궁금해 하신 분들이 여럿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오늘 이제 줄을 이루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재에 보면 송배정공학 494페이지인데, 이제 분산 손실계수라고 하는 정의가 나오죠. 이게 뭡니까? 부하의 분산 상태에 따른 전력 손실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단에 부하가 집중되어 있을 때, 그때의 손실 전력이 있다고 하면 부하가 어떻게 분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말단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전력 손실이 감하게 되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분산 손실 계수가 됐는데, 이 책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 이제 부하의 형태가 평등 분포 또는 말단일수록 큰 분포, 송전단일수록 큰 분포, 중앙일수록 큰 분포, 이렇게 형태가 되겠죠, 크게. 그러면은 이 평등 분포인 경우에 IX 값 자체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말단일수록 큰 분포는 역시 이렇게, 그 다음 송전단일수록 큰 분포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것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왜? 유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도하는 건 의미가 없고, 이 값을 알고 그 다음에 분산 부하율과 분산 손실 계수를 구하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마침 자, 송전단일수록 큰 분포는 131회 때 25점짜리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말단일수록 큰 분포도 역시 129회 2교시로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평등 분포는 다수가 출제됐습니다. 다수로. 그래서 분산 부하율과 분산 손실 계수를 동시에 구하라 그러면 25점짜리고, 뭐 이 중에 하나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10점짜리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드리는데, 중앙일수록 큰 분포는 이건 뭐 시험에 나올 이런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1, 2, 3 이 세 개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균등하게 부하가 분포된 경우. 자, 이때 전류 크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상 전 거리가 L이라고 하는 거리인데, 이 L 거리에 부하가 10군데 존재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균등하게 부하가 분포되니까, 자, 여기가 1A, 여기도 1A 해서 전체 몇 개? 10개까지 해서 전체 10A가 부하의 크기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류는 얼마가 되냐면 10A가 되겠죠. 10A. 공급대의 절, 즉 전원단에서 공급해줘야 될 전류는 10A가 되겠고, 자, 여기서 첫 번째 지점에 오게 되면 몇 A가 이 첫 번째 지점에서 빠져나가냐면 1A가 빠져나가죠. 그래서 남는 전류가 얼마가 돼? 9A가 남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두 번째 지점에 오게 되면 또 몇 A가 빠집니까? 1A 빠지죠. 그럼 아까 첫 번째 지점에서 1A, 두 번째 지점에서 또 1A, 합이 몇 A? 2A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2A가 빠져나가면 그 다음 남는 전류가 얼마예요? 8A가 남는 거지. 자, 그러면 요 지점에서의 이 전류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2번 지점까지 빠져나가고 난 나머지 전류, 즉 뭐예요? 그 이후에 이 전체 거리에서 두 개 지점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구간에서의 필요한 부하의 크기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ix의 크기를 구하라.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x만큼 떨어진 구간에서 이후 남은 구간에서의 전류의 크기, 그게 바로 ix가 되는 거죠. ix.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x만큼 떨어진 구간에서의 이후에 남은 구간에서의 전류의 크기, 그게 바로 ix 값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크기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이건 당연히 이제 비례관계에 의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삼각형의 비례 공식 따지면 여기 대 여기는 전체 거리 대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반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x, 즉 전원단에서 x만큼 떨어졌으니까 전체 거리는 l이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l-x가 되겠지. 따라서 l-x 대, 그렇죠, l-x 대 어떻게 돼? ix는 전체 거리 l 대 총 부하 전류 i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ix는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l이 넘어가죠. 그래서 l분의 l-x 전체 i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약분하면 1-l분의 x, 요것의 전체 부하 전류의 곱, 이게 바로 이제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류의 크기, 요 ix 값이 되겠죠. 요 ix라고 하는 것 자체가 1-l분의 x의 i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정리 하나 테이블로 구했죠. 그러면 자, 이렇게 평등 분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x만큼 떨어진 곳의 전력 크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1-l분의 x 곱하기 전체 전류. 이렇게 구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분산 부하율, 분산 손실계수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이건 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분산 부하율과 분산 손실계수 구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를 해 주시고, 이건 이렇게 해서 전류를 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말단일수록 큰 부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가 점점 말단으로 갈수록 커지는 부하가 되는 겁니다. 자, 역시 이것도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하가 있는데, 이 부하가 여기도 전체 하나, 둘, 셋, 넷 해서 n개의 부하점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n개의 부하점.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부하점이 될 것이고, 여기가 두 번째 부하점. 그래서 쭉 가서 어떻게 돼? n번째 부하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n번째 부하가. 그 다음에 근데 이제 n번째 부하인데, 이걸 우리가 그냥 이해 쉽게 부하가 10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하가 몇 군데 존재하냐면 10군데 존재한다. 10번째를 n번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점점 부하가 커지니까 얘는 1A가 될 것이고, 얘는 2A 부하다, 이렇게. 그럼 점점 커지니까 맨 끝에는 얼마로 볼까? 그냥 10A 부하다, 이렇게 보자, 이렇게. 네, 간단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커지면서 부하가 점점 커지는 거죠. 자, 이러면 이 전체 공급해줘야 될 전체 전류, 이 전체 전류 값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지. 1번부터 10번째까지 부하의 크기를 다 더해야 되는 거니까 1A, 2A에서 10A까지죠. 그럼 전체 얼마가 됩니까? 얘는 55A가 되겠죠. 그래서 전원단에서는 얼마를 공급해줘야 되냐면 55A를 공급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지점에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지점에 왔으면 여기서 어떻게 해? 1A가 빠져나가죠. 1A 빠져나가면 여기에 남은 이 전류 크기는 얼마가 돼? 54A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54A.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점에 옵니다. 두 번째 지점에 오면 여기서 또 몇 암페어 빠졌습니까? 54에서 2A 빠졌으니까 52A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여기도 52A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1번과 2번 부하에 공급되고 남은 전류가 52A니까, 즉 2번 지점 이후에서의 부하의 전체 크기가 얼마란 얘기야? 52A라는 얘기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역시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ix 값, 이 ix 값은 이건 뭘 얘기할까? 이게 만약
전체 거리가 L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부하 전류의 크기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즉 L-X 구간에서의 전체 전류의 크기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IX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X 지점에서의 전류의 크기가 아니고 X 지점의 전류의 크기가 아니고 X 지점 이후에 말단까지에서의 필요한 부하 전류의 크기. 그게 바로 IX 값이 된다. 요걸 이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IX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요 구간까지 떨어진 거리를 X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은 뭐가 되겠까요? 이건 당연히 L-X가 되겠지. L-X. 그 다음에 요 각각 떨어지는 전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얘가 뭐 I1, 얘는 뭐 I2, 이렇게 쭉 가서 여기 IN,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IN. 그러면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류의 크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I의 X라고 하겠습니다.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그 X 지점에서의 전류, 필요한 전류만 얘기하는 거예요. X 지점에서 필요한 전류만. 예, 그러면 요 IX 값, 이 IX 값은 어떻게 하면 될까? 예,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삼각형의 비례관계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X 지점에 떨어졌을 때 전류 크기는 얼마? IX다. 그러면 전체는 IN이 되겠지. 그렇죠? 예, 그래서 자, X 떨어진 곳에서의 전류 크기는 IX. 그럼 전체 거리를 따질 때는 IN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구하면 IX라고 하는 것은 L분의 X의 IN 이렇게 되겠죠. 왜? 안에 곱, 바깥의 곱은 서로 같아야 된다. 자, 그래서 IX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X 값은 L분의 X의 IN 값이 된다.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이 전체 구간에서 요만큼의 크기가 IX만큼의 크기가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X에 따라서 I가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간 내에서 전류의 크기가 변한다는 거야. 그럼 전류의 크기가 전 구간에서의 전류의 크기의 변화의 합. 그건 뭐가 되겠어요? 예. 전체 공급되는 전류의 크기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전체 공급되는 전류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X의 변화에 대한 전 구간에서의 면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L에서 IX dx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IX 값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면 어떻게 돼? L분의 X의 IN의 dx가 된죠. 그럼 이 IN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맨 끝 지점, 부하 말단 지점에서 전류의 크기야. 이쪽에 이건 뭐가 돼? 상수가 되겠죠. 상수. 그래서 이건 이제 IN 값을 바깥으로 이제 빼주게 되겠고, L분의 X 자체를 어떻게 이제 적분하게 되면 2L분의 X의 제곱 0에서 L까지. 그래서 넣어주면 2분의 LIN 이게 바로 I 값이 된다. 이런 얘기죠. I 값이 된다. N점에서 부하 말단에서의 전류 크기는 얼마냐? 그러면 어떻게 돼? L분의 2I가 되겠죠? IN은 넘어가면 L분의 2I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전체 전류가 좀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됐죠. 식으로 이렇게 표현됐으면 이 식을 한번 해석을 해보죠. 자, 전체 거리 L, 전체 거리 L입니다. 전체 거리 L 곱하기 얼마? IN. 이 끝부분에 부하 전류의 크기 곱하기 2분의 1이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 이 면적이 전체 전류 I와 같은 것이죠. 전체 전류 I와 같은 것. 그래서 이 전체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이 면적이 된다. 삼각형의 면적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IX 값을 한번 보죠. IX 값. 지금 이 IX 값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X점 X,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그 지점에서 필요한 전류. 그죠? 그 지점에서 필요한 전류. 요 IX 값을 구하는 거야. 그 IX 값을 구하게 되면 IX 값에다 IN 값, 구한 요 IN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 L분의 X의 IN이니까 L분의 X의 L분의 2I 합이 얼마? L의 제곱 분의 2XI 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X 지점에서의 그 지점에서 필요한 전류의 크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IX가. 자, 이제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 X 베타 떨어진 곳에서의
선로 전류, 그죠? 선로 전류를 구해야 돼. 그 선로 전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X 지점 이후에 필요한 공급되어져야 될 부하 전류의 크기가 같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 전체 거리가 이제 L인데 이 전체 면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체 면적이 공급해줘야 될 전류 I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요 지점 X메타 떨어진 곳에서의 라지 X, 그죠? I가 라지 X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뒷부분의 면적과 같은 것이지. 예, X미터 떨어진 지점 이후에 전류의 크기가 라지 IX니까 라지 IX. 여긴 X가 스몰이고 여기는 라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스몰은 뭐야? X미터 떨어진 지점에서의 그 지점에서 필요한 전류가 I 스몰 X고 I 라지 X는 뭡니까? X미터 떨어진 지점 이후에 공급해줘야 될 전체 선로 전류 이게 바로 이제 I 라지 X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전체가 공급해줘야 될 전류 I가 되겠고, 그 다음에 IX라고 하는 건 뭡니까? 라지 IX라고 하는 것은 요 면적이 되는 거야. 요 면적. 그렇죠? 예, 아까 설명드렸어요. 요 면적이 됩니다. 근데 요 면적을 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이건 뭐 사변형꼴 되어 있으니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 요거를 그냥 달랑 구하지 말고 이 전체 전류에서 여기까지의 면적을 빼버리면 요 전류가 되는 거지. 요 면적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 IX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전류 I에서 2분의 1의 XIX, 즉 2분의 1의 X의 IX, 요 면적이야. 요 면적을 빼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 예, 요 뒷부분 I의 라지 X 값이 나오는 것이죠. I의 라지 X 값. 그래서 이 I의 라지 X 값을 구하면, 자, 여기에 그대로 이제, X 지점에서의 필요한 전류, IX, 요죠. 자, 요 값은 아까 정리해놨죠. 그 정리하는 것이 바로 요 값입니다. 요 값. L제곱분의 EXI.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반영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예, I의 1-L제곱의 X제곱. 예,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거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냥, 이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요 식 자체가 X메타 떨어진 곳에서의 전체 필요한 부하 전류의 크기, 선로 전류의 크기, 그 크기를 구한 것이다. 이렇게. 예.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분산 부하율 3분의 2, 분산 손실계수 15분의 8 이렇게 이걸 구하면 되는 것이다. 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송전단일수록 부하가 커진다. 그러니까 송전단에서 부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점점 말단으로 갈수록 부하가 점점 작아진다. 이런 말이죠. 작아진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전류의 크기, 즉 송전단에서의 전류 크기를 얼마로 할까? 그럼 여기는 I0 이렇게 볼 수 있죠. I0. 그럼 얘는 얼마가 돼? I1, 얘는 I2 이렇게 되겠죠. I2 쭉쭉쭉 가서 얘가 결국 N이 될 겁니다. 여기도 IN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A, 9A, 8, 7, 6, 5, 4, 3 이렇게 해서 전류가 점점 작아진다 그러면 전체 전류 값은 얼마가 돼? 역시 55A가 되는 거죠. 55A에서 여기 첫 번째 지점에서의 전류, 즉 10A가 빠지고 나면 얼마가 돼? 여기는 45A가 남는 거야. 45A.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은 거죠. 자, 첫 번째 지점에서의 이 선로 전류, 예, 그 자체 45A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 구간에서의 필요한 부하 전류 크기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와 똑같은 거지,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여기가 이제 그 I의 라지 X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X만큼 떨어진 곳, 그죠?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필요한 부하 전류의 크기가 IX가 될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I 스몰 x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예, X 지점에서의 필요한 부하 전류 크기, 요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가 19니까 여기 어떻게 9A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이 I 라지 X는 얼마가 돼? 또 45에서 9가 또 빠지니까 얼마 됩니까? 36A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I의 라지 X는 36A, 여기 I 스몰 X는 9A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9A가 필요한 거고, 나머지가 몇 A야? 뒷부분이 36A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요것을 구하는 거예요. 요것을. 그죠? I의 라지 X를 구하는 것이다.
자, 이제 라지의 IX를 한번 구해 보려고 하면, 자, 여기서의 i의 스몰 x 값을 먼저 구해 봐야 돼. 스몰 x 값. 자, 그러면 이 스몰 x 값도 구하려고 하면 여기서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그 지점에서의 전류의 크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삼각형이니까 어떻게 해? 이것 대 이것은 전체 대 요전류죠. 우리 아까 이걸 뭐라고 했냐면 I 제로 값이라고 했어요. I 제로 값. 자, 그러면 여기 x만큼 떨어진 것이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L-x가 되겠지. 그러면 L-x 대 IX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전체적 거리 L 대 I 제로가 되겠지. 이제 요 식은 아까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식이니까 요거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L-x 대 IX는 L 대 I0다. 그래서 IX, 내변, 외변의 곱은 서로 같은 거니까 IX의 L 곱하기 L-x의 I0니까 이걸 정리하면 IX는 L분의 1-x의 I0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약분은 하면 어떻게 해? L분의 L이니까 1, L분의 X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L분의 X의 I0 값이다. 그래서 IX 값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IX 값이. 자, 그러면 이 각 지점에서의 필요한 전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X메타 떨어진 그 지점에서의 부하 전류 크기가 얼마냐. 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그 X만큼 떨어진 곳에서 필요한 부하 전류 크기를 전 범위로 전부 다 접근해버리면 무슨 전류가 되는 거예요? 전전류가 되는 거지. 전전류. 그래서 이 전전류를 구하면 전체 구간에 대해서 IX, DX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L분의 X에 I0 DX. 역시 I0도 어떻게 돼? 초기 지점에서의 고지점에서 부하 전류 크기니까 이것도 일종의 상수가 되겠지. 상수. 그래서 상수는 바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1-L분의 X를 접근하면 X-2L분의 X의 제곱. 그래서 여기 이제 범위값을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 2분의 L의 I0가 되는 거죠. 역시 이때의 전체 전류 역시 어떻게 돼? L 곱하기 I0니까 어떻게 돼? L 이 구간, I0 요 구간, 거기에 2분의 1.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역시 요 면적이 되는 거죠. 이 면적, 이 삼각형의 면적이 바로 뭐가 돼? 전체 전류 I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 전류 I. 자, 그러면 또 역시 여기서 I의 라지 X는 뭐가 돼? X메타 떨어진 지점에서 I의 라지 X는 X메타까지 전류 이후, X메타 이후의 선로 전류의 크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돼. 그죠? 선로 전류의 크게 된다. 선로 전류의 크게 되니까 여기로 따지면 어떻게 돼? 요 면적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 면적이 이제 IX에 대한, I의 라지 X에 대한 면적이 되는 것이다. 그것도 좀 이해를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지간, 자, 요걸 좀 이제 정리하자면, 그래서 이제 I0 값을 구해야 되겠죠. 왜? I0는 일종의 상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I0 구하면 L분의 2I가 되겠고, 그러면 이 I0를 다시 어디? 여기에 대입하는 거지. 여기에. 그래서 뭘 구하는 거예요? X메타 떨어진 곳에서의 필요한 부하 전류의 크기, IX 값을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IX 값을. 자, 이제 이 IX 값을 구해냈으니까, 이제 요 삼각형에서의 또 개념을 따져봐야 되겠지. 왜? 자, 송전단에서 X메타 떨어진 곳에서의 선로 전류 IX, 스몰 IX가 아니고 라지 IX. 그럼 뭐라고 했어요? 아까 그 이후에 부하 전류 합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요 면적만 구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돼? IX 값이 되는 거지. IX 값. 자, 그래서 이제 IX 값을 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가 전체 거리에서 X만큼 빠지니까 L-X. 그 다음에 높이는 IX. 그 다음에 밑변은 2분의 1.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요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해? 여기에 IX가 들어가지. 그래서 IX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X메타 떨어진 곳에서 그 점에서의 필요한 부하 전류값. 요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되지. 그 정리가 된 게 바로 어디야? 요거지. 요거. 그래서 여기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IX는 2분의 1의 L-X IX에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1-L분의 X의 전체 제곱의 I. 이렇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X메타 떨어진 곳에서의
i의 라지 x는 x메타 이후, 즉 L-x 구간에서의 필요한 부하 전류들의 합, 즉 그게 바로 이제 선로 전류, 그죠? 선로 전류의 크기와 같다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요건 이제 금방 정리가 될 것이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송전단지수로 이제 큰 부포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의 IX 값은 이렇게 정리가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분산 부하율은 어떻게 구해? 이 분산 부하율은 부하가 얼마만큼 분산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니까 결국 0에서 L까지 해서 IX의 DX를 하는 거죠. 예, IX, DX. 이게 바로 이제 분산 부하율이다 했고, 분산 손실계수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인테그랄 0에서 L까지 해서 IX, 거기에 어떻게 돼? R에 DX 이렇게 한다고 했죠. IX의 제곱에 RD. 이때 X는 이 스몰이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라지 X가 되는 거죠. 그죠? I제곱에 R 이렇게 전체 구간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분산 손실계수가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요거 유도하는 과정은 이제 제가 나눠드렸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 구하는 과정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일수록 큰 부하에 대한 분포는 이거는 뭐 굳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건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